한번 보자. 자, 물질의 분류에서 첫 번째 순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순물질. 자, 순수한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뭐가 순수한 물질이냐면 한 종류로만 돼 있는 거야. 한 종류의 순수한 물질을 우리는 순물질이라고 불러요. 예를 보면은 자, 물, 그 다음에 산소, 질소, 그 다음에 철, 구리, 소금, 뭐 설탕 이런 거 다 순물질이에요. 한 종류의 순수한 물질이란 얘기야. 자, 이런 걸 순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자,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양에 관계없이 물질의 특성, 성질이거든. 여기에는 녹는 점, 끓는 점이라든지 또는 밀도 등등등 이런 걸 물질의 특성이라고 부르는데 특성이 일정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물 100g에 끓는 점은 몇 도? 한도요. 어? 네? 끓는 점, 물 100g에 끓는 점. 100도? 100도씨지. 물에 끓는 온도가 100도씨잖아. 아, 네. 물 200g에 끓는 점은? 200도요. 어머나. 응? 300g 끓이면은 300도, 400g 끓이면 400도. 이렇게 돼? 아, 100도요? 그럼 100도지. 자,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물질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 모든 순수한 물질은 끓는 점이 일정해요. 자, 근데 그걸 한번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보자. 이게 시간이고, 이게 온도라고 해볼 때, 자, 이렇게 물을 가열했더니 이게 A야. 자, 여기가 100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B,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C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자, A, B, C 중에 자, 물질의 양이 A, B, C는 같은 물질이죠. 네. 왜 같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 끓는 점이 같아요. 맞아요. 끓는 점이 같은 거야. 그런데 자, 물질의 양은 누가 제일 많아? A요. 아, 이게 A인데 A가 제일 많아요? 아, C요. 그렇지, C가 되지. 왜? 양이 시간이, 많을수록 어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지. 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 알겠니? 네. 이렇게 순물질은 이렇게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자, 혼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혼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거. 단순히 섞인 거예요. 근데 이 섞여 있는 상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거든. 균일 혼합물이 있어. 자, 말 그대로 균일하다. 이거는 고르게 섞여 있다. 이런 얘기거든.
자, 고르게 섞인 혼합물. 자, 고르게 섞인 이 혼합물을 우리는 공기는 질소, 산소, 이게 고르게 섞여 있잖아. 그 다음에 네. 금 또는 용액, 설탕물, 소금물, 무슨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균일 혼합물이야. 근데 불균일 혼합물도 있어요. 불균일 혼합물은 고르지 않게 섞인 혼합물이거든. 자, 고르지 않은 거는 우리가 막 알갱이들이 서로 구별이 돼. 흙탕물 또는 우유. 우유는 오래 두면 막 불물 뜨고 막 썩고 막 그러죠. 네. 막 불투명하잖아. 그 다음에 암석. 이런 것들은 모두 불균일 혼합물이거든. 자, 이 혼합물은 있지? 자, 물질에 혼합되어도 물질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혼합되어도 물질의 성질이 유지가 된다는 게 뭐냐면, 자, 설탕은 무슨 맛 나? 단맛이요. 단맛 나잖아. 근데 설탕을 물에 녹이면 이게 설탕물이 혼합물이거든. 네. 물하고 설탕 섞인 거잖아. 이것도 단맛 나지? 네. 설탕의 단맛을 내는 성질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혼합 비율이라는 게 없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혼합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은 물에다가 설탕을 1g 넣어도 어때? 물 더하기 설탕 1g. 설탕물이지. 네. 2g 넣어도 설탕물이지. 네. 3g 넣어도 설탕물. 이게 비율이 있는 건가 일정하게? 아니요. 아니잖아. 그래서 혼합물을 만드는 거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신에 이 혼합물은 자, 혼합 비율에 따라 뭐가 변하냐면 녹는 점, 끓는 점, 1도 등의 물질의 특성이 변해요. 특성이 변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야. 자, 물은 0도에서 알죠? 네. 소금물은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고요.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이거거든. 이런 것들이 혼합물이야. 그래서 혼합물은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알겠지? 네. 네, 이 두 개가 순물질하고 혼합물을 서로 구별하는 성질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물질의 분류로 배웠으니까. 자, 여기에서 어려운 거 있어? 선생님, 근데요. 어, 그 혼합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어. 근데 물에다가 설탕 1g만 섞으면 성질이 유지가 돼요? 설탕 1g 섞은다고 단맛이 없어져? 아, 단맛이 약할 뿐이지. 단맛이 아,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2g 섞으면 아, 조금 그거보다 더 달고. 아, 코코넛 비율에 따라 단맛의 나는 정도가 좀 진해지는 거지. 단맛이 없어지는 거 음, 아니지. 네, 그래, 그거는
정도의 차이지.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거야. 혼합 비율에 따라 물질의 특성이 조금 변할 수가 있어요. 아, 알겠니? 네, 요거를 이제 설명할 거야. 자, 그러면 요건 지우고. 자, 이제 물질의 특성을 배워볼 거예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냐면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이에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런 거에는 뭐가 있냐면 색도 있고 맛도 있고 감촉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녹는 점도 있고 끓는 점도 있고 밀도도 있고 용해도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모두 물질의 특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이 물질의 특성은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그랬으니까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 다른 물질과 구별할 수 있겠죠? 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혼합물인지 순물질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쭉 얘기를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순수한 액체의, 자, 봐봐. 순수한 액체의 끓는 점. 순수한 액체 끓는 점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시간에 따라 온도가 올라가다가 있지? 이렇게 쭉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자, 요 온도, 요 T가 바로 뭐냐면 여기에서는 T를 끓는 점이라고 하거든. 네, 순수한 액체를 끓일 때는 끓는 온도에서 저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또 두 번째, 자, 액체 혼합물의 경우는 자, 액체와 액체 혼합물이니까 서로 다른 액체를 섞어 놓은 거지. 네, 그래. 혼합물의 경우는 끓는 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 끓는 점이 여러 번 나타난다. 자, 이거에 대한 예를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또 한번 그려볼까요? 자, 물 끓는 점은 100도씨에서 끓고 에탄올은 81도씨에서 끓거든. 네, 자, 물 50g하고 에탄올도 50g을 섞어서 요 두 개를 섞어가지고 끓여본단 말이야. 네, 알겠니? 네, 그러면은 얘는 혼합물인데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시간에 따라 온도의 그래프가 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한번 끓어 여기서. 그러고 다 끓고 나서 다시 안 끓어. 그 다음에 온도가 또 올라가.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번 끓어. 이렇게 두 번 끓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T1이 약 81도씨 부분 여기에서는 100도씨 부분이거든. 네,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은 놈이 먼저 끓겠지. 네, 이게 혼합물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액체와 액체를 혼합했을 때는 끓는 점이 여러 개 나타날 수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보자. 순수한 액체의 어는 점은, 자, 순수한 액체의 어는 점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자, 물을 얼릴 거야. 물의 어는 점은 몇 도? 영도요. 그렇지, 0도잖아. 그러면 물을 얼려 볼 거예요. 자, 시간에 따라 온도를 보면은 물을 얼리잖아. 그럼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유지가 돼. 그런 다음에 다시 네, 온도가 내려가거든. 네, 자, 여기 T가 바로 어는 점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서도 봐봐. 자, 어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됐지? 네, 그래. 일정하게 유지가 된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자, 혼합물을 또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떤 혼합물을 만들어 보냐면 네 번째. 자, 액체에 고체를 녹인 혼합물. 녹인 혼합물은 끓는 점을 한번 또 볼까요? 끓는 점. 끓는 점은 액체 끓는 점보다 높아요. 끓는 점보다 높고, 자, 끓고 있는 동안 온도가 올라가요. 끓고 있는 동안 온도가 계속 올라가. 자, 그러면 그 그래프를, 자, 얘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물에다가 소금을 녹은 소금물에 끓는 점. 요거를 비교해 줄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자, 요게 시간이고, 요게 온도인데, 물은 몇 도에서 끓는다 그랬지? 백도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게 물이야. 요게 100도지요. 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소금물에 끓는 점을 보면 이렇게 돼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100도보다 높은 데서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올라가. 이 온도 봐봐, 이 온도. 꺾인 점은 100도보다 높아, 낮아? 높아요. 그래. 100도보다 높아진다는 뜻이야. 액체에다가 고체를 녹인 것에 끓는 점은. 그리고 여기 봐봐. 끓는 점이 계속 온도가 상승하죠. 네, 계속 상승해.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주관식으로. 자, 소금물이 끓고 있는 동안, 끓고 있는 동안 온도가 올라가죠? 네, 상승하는 이유가 뭘까? 요거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은, 자, 우리 소금물을 점점 끓이면은 어때? 점점 짜지죠, 더. 네, 그래. 점점 짜져. 즉, 농도가 더 커지거든. 왜냐면 물이 증발하고 소금은 안 날아가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짜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끓고 있는 동안 소금물의 농도가 커지므로, 자, 온도가 끓는 점이 상승한다. 이렇게 해야 돼. 끓는 점이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에 얘를 또 하나 보자. 끓는 점을 비교할 때, 자, 5% 소금물하고 10% 소금물하고 누가 더 끓는 점이 높아? 10%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훨씬 더 높구나.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액체에다가 고체를 녹인 혼합물에 끓는 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자, 고체에다가 고체와
고체 혼합물에 어는 점, 어는 점 또는 녹는 점, 이게 어는 점하고 녹는 점이 같거든요. 네, 자, 어는 점, 녹는 점은 어떻게 변하냐면, 자, 각 고체의 어는 점 또는 녹는 점보다 낮아지고,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온도가 일정하지 하게 유지되지 않아. 유지되지 않는다. 자,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선생님이 그려보면 이렇게 돼. 어떤 고체의 예를 들어보자. 고체 A하고 고체 B를 섞었는데 얘가 녹는 점이 쉽게 얘기하면은 50도씨라고 하고 얘가 녹는 점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80도씨라고 하자. 네, 자, 요 두 개를 자, 이렇게 봐봐. 시간에 따라 A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A야. 이게 50, 이게 이건 B라고 하자. 요게 80도거든. 네, 근데 A는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가요. 이게 A인데 이게 50도야. 네, 근데 A하고 B를 섞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 B의 녹는 점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꺾인 다음에 이게 점점점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고 이렇게 내려가. A 플러스 B예요. 봐봐. A 플러스 B의 요 점은 꺾인 점은 요 점은 50보다도 낮아졌지. 네, 그리고 80보다도 낮아졌죠. 네, 그래. 두 물질의 각각의 녹는 점보다 더 녹는 점이 낮아져.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녹는 점이 너무 높은 거는 녹이기 힘들겠지. 네, 그거를 낮은 온도에서 녹이는 방법이 이렇게 혼합물을 만드는 거야. 이거를 가열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니? 거꾸로 온도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자, 가열할 때는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A. 그러면 A는 이게 50. B는 이렇게 가열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B는 요게 80. 근데 A하고 B 더한 거는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서 꺾였다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돼. A 플러스 B. 그러면 이 온도는 80보다도 낮고 50보다도 낮죠? 네, 왼쪽 그래프를 거꾸로 뒤집으면 된다는 뜻이야. 이게 바로 이게 순물질 AB는 여기에서 그래프는 AB는 순물질이잖아. 온도가 네, 일정하게 유지가 됐으니까. 네, 근데 이 혼합물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안 되더란 말이야. 알겠죠? 네. 이렇게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인지 순물질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 자, 그럼 한 장 넘겨볼까요? 자, 요거까지는 됐지? 네, 그러면 이제 그 뒤쪽에 물질의 특성 세 가지를 배울 거야.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요 세 가지 배우고 물질의 상태, 그거만 따지는 거 배우면은 오늘 수업을 거기까지 할 거거든. 자, 끓는 점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끓는다. 누가 끓어? 액체가 끓는 거지? 네, 네, 그래서 끓는 점은 선생님이 이제 정의를 내려볼게. 액체의 가열 곡선에서 자, 액체를 가열하다 보면 액체가 뭘로 변해요?
끓으니까 기체로 변할 거 아니야. 네. 액체가 기체로 변하며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때 온도, 이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혹시 알아? 끓는 점에서 어떤 상태 변화가 일어나? 하윤아, 끓는다. 액체가 뭘로 변하는 거? 기체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걸 뭐라고 불러? 증발. 어머나. 너 1학년 때 배운 거 다 잊어버렸구나,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 고체가 액체 되고 이걸 뭐라 부르지? 용해. 액체가 고체 되는 건? 어머나, 다 응고. 잊어버렸어요. 응고. 액체가 기체 되는 거? 기화. 기체가 액체 되는 거? 액화. 고체가 기체되고 기체가 고체되는 거는 승화. 이거 모르면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무조건이야. 기억 안 나지? 네. 아, 예, 큰일 났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이거 봐. 그러면 끓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뭐야? 액체가 기체되는 거니까. 기와요. 기화. 그때 열을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방출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1학년 아, 거를 완전히 다 잊어버렸다. 열을 흡수해야지. 액체를 가열을 해서 열을 많이 줘야 기체로 변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열을 줘야 되니까 걔는 그 열을 받아야지. 흡수해야지. 너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 뭐 그런 것들 다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다시 안 알려줘요. 중1 때 배웠던 과학을 중2, 중3 때 올라가면서 다시 반복 안 해. 선생님이 여기다 써준 거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봐봐. 선생님이 여기에서 액체의 가열 곡선을 그려볼 거야. 액체를 가열하면 다음과 같이 변해요. 시간에 따라 온도가 액체를 가열하면 액체가 점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다 일정하게 막 유지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온도가 올라가. 그러면 요거를 A, B, C, D라고 할 때, 요걸 T라고 할 때, A, B, C, D 곡선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온도가 올라가는 곡선이지. 네. 가열 곡선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위에 봐봐. 가열 곡선에서 그랬잖아. 네. 이게 가열 곡선이에요. 그러면 액체를 가렸으니까 AB 구간에서는 뭐만 있을까? 여긴 액체만 있는 구간이야. 근데 BC 구간에서는 액체가 막 끓기 시작해요. 그리고 액체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액체와 기체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 그 다음에 CD 구간은 액체가 모두 다 끓어서 없어졌어. 기체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 BC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하지. 네. 이 온도 T를 뭐라고 부른다고? 끓는 점. 그래, 여기가 끓는 점이야. 그러면 주관식 끓는 점에서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뭘까? 이거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오고 이걸 써라 그러면 어떻게 쓸 거야? 자, 왜 그러냐면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안 변해.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하므로. 이렇게 쓰면 돼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왜 그런지 봐봐. 자, 물이 액체가 있는데 바깥에서 열을 주면 우선 액체가 막 온도가 올라가. 그러다가 딱 100도가 되잖아? 그러면 바깥에서 준 열을 딱 받아서 액체가 기체로 날아가 버려. 그러면 물은 그대로 있지, 100도로. 네, 그래, 100도로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더 열을 주잖아? 그럼 물이, 100도짜리 물이 그 열을 받아서 기체로 변화해갖고 날아가. 그러면 남은 건 또 100도짜리 물이잖아. 네, 그렇게 바깥에서 준 열을,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끓는 점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그러면 요건 지우고 그러면 이제 요런 문제를 한번 자, 요게 A, 이건 온도, 요건 시간, 그다음에 A, B, C라고 하자. 자, A, B, C는 같은 물질, 다른 물질. 같은 물질이요. A, B, C는 같은 물질. 왜? 끓는 점이 같아요. 맞아요. 끓는 점이 같으므로. 끓는 점이 같다. 같으므로. 근데 물질의 양은 누가 제일 많아? D요. C, B, A. 아까 썼던 거죠? 네, 양이 많을수록 끓는데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그거 또 써줘야 돼? 아니요. 안 써도 돼요? 네, 그래. 근데 또 얘를 이렇게 한번 내보자. A, B, C. 시간, 온도에 따라. 자, 여기에서 A, B, C는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다른 물질이요.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왜? 끓는 점이 달라요.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끓는 점은 누가 제일 높아요? A요. A, B, C예요. 근데 물질의 양은 누가 제일 많아요? D요. 알 수 없지. 그렇네. 이게 물질의 양은 어떻게 알아, 이거 가지고. 서로 물질도 다른데. 음, 그치? 이거는 물질의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야. 됐죠? 이게 끓는 점 비교한 거야. 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녹는 점과 어는 점을 배울 거예요. 녹는 점과 어는 점. 자, 같은 물질은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어떨까? 같아요. 맞아요. 어는 점이 같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물은 끓는 점이 100도지요. 네, 그리고 어는 점도 어 끓는 점이래. 끓는 점은 아까 배웠고. 자, 어는 점이 몇 도예요? 영도요. 0도씨. 자, 얼음의 녹는 점은 몇 도예요? 영도요. 똑같이 0도야. 같은 물질이니까 같아야지. 그래서 물의 어는 점, 얼음의 녹는 점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녹는 점 먼저 배워볼까요? 자, 녹는 점은 고체가 녹는 거지. 네, 그래서 고체 가열 곡선에서 그러면 고체가 뭘로 변해 녹으니까?
액체야. 액체로 변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때 온도, 요거를 우리는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녹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아까 알려준 거, 뭐야? 용해요. 용해요. 에? 예? 뭐라고? 용해? 융해. 아, 용해. 융해. 네. 너 잊어버리면 안 돼. 융해. 열을 어떻게 한다고? 가열해야 되니까 아, 열을, 그 주는 열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열을 흡수해야 녹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체 가열 곡선 보자. 고체 가열 곡선을 한번 배워볼까요? 자, 시간에 따라 온도가, 고체를 가열하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 일정하다가 다시 온도가 올라가는데 A, B, C, D라고 할 때, 자, A, B, C, D 곡선을 뭐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온도가 올라가는 곡선은 가열하는 곡선. 네. 그 다음에 A, B 구간에는 뭐만 있어? 액체야. 어? 고체를 아, 가열했으니까 아직 고체요. 고체 안 고체. 하는데. 고체지, 고체. 네. 그 다음에 BC에서는 녹기 시작했어. 고체하고 액체가 같이 있는 거야. 네. 그 다음에 CD 구간에서는 다 녹았지. 네. 그래서 여기선 액체만 있어야지. 이거 잘 따져야 돼, 하윤아. 네. 자, CD 구간의 온도 T를 뭐라고 불러? 녹는 점이요. 그래, 이게 녹는 점이에요. 그러면, 자, T에서, 녹는 점에서 역시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뭐야? 열을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해서 맞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쓰는 거야.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는 점을 배울 거야. 자, 어는 점은 뭐냐면 액체가 어는 거지. 네. 액체가 얼 때는 냉각해야 얼죠. 네. 그래, 액체 냉각 곡선에서 액체가 뭘로 변하는 거야? 고체요. 그래, 고체로 변하며 이때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예요. 자, 이걸 어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어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뭐라 그랬죠? 융해요. 에? 네? 야, 융해는 아, 왼쪽이. 응고요. 그렇지, 응고잖아. 응고예요, 응고. 그리고 열을 어떻게 할까? 방출해요. 네, 이때는 거꾸로 열을 방출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액체의 냉각 곡선을 한번 살펴보면, 자, 액체를 냉각하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죠? 네. 그러다가 이렇게 일정하다가 이렇게 또 변해요. 그러면 요거를 A, B, C, D라고 할 때 요걸 T라고 하면 요거는 액체만 있는 거야. 그 밑에는
자, 우선 여기다 액체랑 해보자. A, B, C, D 곡선을 뭐라고 불러? 냉각곡선이요. 그렇지, 이걸 냉각곡선이라고 부르면 되잖아. 여기에서 A, B 구간엔 그럼 뭐만 있어? 아직 얼기 액체, 전이야. 그렇지, 액체형. 액체만 있죠? B, C 구간은? 액체랑 고체형. 맞아요. 막 얼기 시작하면은 얼음도 있고 물도 아직 남아 있고 CD 구간은 모두 다 얼었어. 고체만 있겠지. 네. 그러면 BC 구간의 온도를 뭐라고 부른다고? 어는 점이요. 네, 여기서는 어는 점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어는 점에서 역시 온도가 일정한 이유 뭐라고 써야 될까? 열을 상태 변화에 사용해서. 어? 응? 여기서 열을 흡수해요? 방출해요. 방출한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은 앞에서 똑같은 이유를 쓸 수가 없지. 흡수한 열을 상태 변화에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없잖아. 열을 네. 방출한다 그랬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상태 변화하며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안 내려가는 거야. 온도가 바깥에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열을 줘. 그럼 안 내려가죠. 그렇게 따져야 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에서 고체를 가열했다가 다시 냉각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봐봐. 자, 고체의 가열 냉각 곡선을 한번 살펴보잖아.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 있어요. 시간에 따라 온도 그래프가 자, 고체를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다 녹으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불을 딱 꺼. 그럼 다시 내려가. 그러다가 다시 일정하다가 다시 온도가 또 내려가. 자, 이걸 A, B, C, D, E, F, G라고 해보자. 요거를 T라고 하고. 알겠지? 네. 이 그래프에서 A, B, C, D 곡선을 뭐라 불러야 돼? 혼합곡선? 어? 혼합곡선? 아, 가열 그렇지, 냉각곡선. 가열곡선. 자, 이 가열곡선에서 온도 T는 뭐라고 불러? 끓는 점이요. 아이, 왜? 고체를 가열했는데 무슨 갑자기 끓는 점이야? 아, 액체가 어, 끓는 거지, 고체가 갑자기 끓어? 아, 녹는 점이요. 그래, 녹는 점, 어는 점 배우는 건데. 자, 녹는 점에서 일어나는 상태 변화. 벌써 또 까먹었지? 융해? 융해. 그리고 열을 어떻게? 흡수해요. 네, 그 다음에 D, E, F, G 곡선은 뭐라 불러야 돼? 냉각곡선이요. 그래, 이때가 냉각곡선이야. 냉각곡선.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러면 이때 온도 T는 뭐라고 불러야 돼? 어는 점이요. 어는 점. 이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응고, 연고. 응고, 그 다음에 열 방출. 이해돼? 네. 그러면 하윤아, 여기까지 해서 이제,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액체 끓는 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이것도 알아둬야 돼. 액체 끓는 점에, 자, 기압이, 외부 기압이 영향을 줘요.
그래서 기압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고요. 자, 기압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고 낮으면 낮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알아?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쌀이 설익는다? 네. 그래. 높은 산에서 밥을 하면 쌀이 잘 안 익는 이유가 쌀이 설익는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기압이 높은 데에서는 기압이 낮아지니까 물이 100도에서 안 끓고 80도에서 끓어서 넘어 다 날아가 버려. 그러면 물이 100도까지 올라야 쌀이 잘 익는데 80도까지밖에 안 올라. 그러면 잘 안 익겠지. 네. 그다음에 압력 수트로 밥을 하면은 밥이 빨리 돼요. 왜 그러냐면 물의 온도가 100도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 그러면 쌀이 빨리 익겠지. 네. 그런 이유예요. 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한번 보자. 녹는 점, 끓는 점과 상온에서, 상온이라는 거는 우리 25도를 상온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생활하는 온도. 상온에서 물질의 상태. 요거 따지는 방법은 어떻게 따지는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봐봐. 자, 녹는 점보다 끓는 점이 더 높은데 상온이 끓는 점보다 높다. 얘는 상온에서 뭘로 존재할까? 이런 물질. 자, 여기 봐봐. 녹는 점보다 끓는 점이 높고 상온이 25도라 그랬는데 끓는 점보다 높지? 네. 그래, 그러면 얘는 상온 25도에서 뭘로 존재해? 액체? 아니죠. 이미 끓었잖아. 마이너스 아. 5도에서 끓어요. 아. 그러면 25도에서는 이미 기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상온에선 기체지. 근데 봐봐. 녹는 점보다 상온이 높은데 끓는 점보다는 낮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자, 자 녹는 점이 0도고요. 끓는 점이 100도인 것이 있어. 물 같은 경우. 얘는 25도에서 뭘로 존재해? 액체요. 봐, 액체로 존재해. 왜 그런지 봐봐. 0도보다 높으니까 0도에서 녹는데 25도에서는 당연히 녹겠지. 0도에서 녹는데. 그래, 근데 100도에서 끓는데 25도에서는 아직 안 끓었잖아. 그러니까 액체로 존재하지. 근데 세 번째, 상온이 녹는 점보다도 낮고 끓는 점보다도 낮으면은 얘는 뭘로 존재할까? 상온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녹는 점이 80도씨고 끓는 점이 150도라고 해봐. 근데 25도에서 녹아? 아니요. 안 녹잖아. 80도나 돼야 녹는데. 그러면 안 녹으니까 뭘로 존재해? 고체요. 그래, 고체로 존재하잖아. 이거 못 따지겠어? 할 수 있어요. 있어야지, 당연히.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봤어요.